그러면은 대표님 그 매출을 보니까 뭐 이번 2월에 1,500, 3월에 2,000 이렇게 지금도 성장을 하고 계신데 혹시 뭐 대표님 생각하는 비결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 이번에는 구매대행 사업으로 2024년 2월에도 1,500만 원 매출을 내시고 3월에도 2,000만 원 매출을 내고 성장을 하고 계신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구매대행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됐고요. 기존에 무역업을 15년 좀 넘게 하다가 2022년에 이걸 알게 됐고 부업으로 조금 하다가 포기를 한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한 지 1년 됐습니다. 부업으로 하시다가 포기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포기를 하셨을까요? 이 모든 마켓에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프로그램을 쓴다고 해도 그 소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 끝나고 와서 주말을 이용해서 일주일, 2주일, 한 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꾸준히 한다는 건 그거는 저는 못했어요. 매일 하루에 한두 시간씩만 하면 됩니다. 일주일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 달만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못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결정을 하고 내일을 하다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것 자체로만 만족을 하고 이제 부업을 하고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된다는 거를 알고 나서 본업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뛰어드신 거죠? 맞습니다. 그럼 혹시 구매대행 하시기 전에 그 아까 전에 하셨던 일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무역업 쪽에서 저는 가장 오래 했던 게 철강 쪽이고요. 철강이라고 하면은 플랜트 업계라고 해요. 네. 뭐 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 일반 스틸, 뭐 카본 스틸 이런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파이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파이프보다는 연결해주는 연결 커플링이라는 게 있어요. 네. 사실 그 뉴스에서 보면은 어디 플랜트에서 폭발 사고 났습니다. 뭐가 샜습니다 하는 거는 파이프는 문제가 없어요. 그 연결해서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 연결을 만드는 제조사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건설사들, TV에서 많이 보는 플랜트사들한테 소개를 시켜서 이제 등록을 시키고 그런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무역업을 조금 오래 했었습니다. 회사를 다녔고요. 직원이었죠. 네. 그럼 이제 부업으로 하다가 전업으로 넘어가셨는데 매출이 좀 어느 정도일 때 전업으로 그냥 결심을 하시고 넘어가신 건가요? 작년 3월에 결정을 했어요. 이 플랜트 일을 오랫동안 했고 지금도 계속 더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이제 내재적인 그런 재미와 흥미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게 더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이런 구매대행을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적인 동기보다 내적인 동기가 다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돈이 바로 벌리지 않을 거고 되게 힘든 일이라는 걸 알겠지만 인생은 더 재밌고 흥미있고 즐겁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결정을 했고 이제 1년 됐죠. 5월부터 새롭게 다 지우고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게 퇴사를 한다는 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뭐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뭐 이런 좀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회사 다닐 때는 그냥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야 되고 그냥 회사에서 돈을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퇴사를 하고 나서는 이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이제 우리한테 결제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갈아 넣기만 하면 좀 된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퇴사를 하고 저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대표님도 그런 느낌으로 퇴사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제가 40대 중반 기성세대예요. 뭐 MZ세대도 아니고 바로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직장생활 이제 시작한 너무나 세대 차이가 나는 세대지만 그래도 항상 무역업 하면서 금전적으로는 사실 이거는 살아가는 게 먹고 살고 내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그거는 굉장히 준엄한 일이거든요. 돈을 버는 건.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는 너무나 아깝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되게 순서적으로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플랜트 업계 일이 파이프 일이 재밌었고 즐거웠어요. 오랫동안 하면서. 근데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동기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걸 찾다가 뭐 이 사업 외에 다른 것도 사업을 생각을 했었어요. 무역업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이렇게 무역업도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구매 대행을 한번 해보고 생각하자라고 해서 다 접고 뛰어들었죠. 그러면은 이 온라인 사업을 지금 중국 구매 대행을 하시는데 지금 반자동 방식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수동이나 대량 방식은 혹시 안 하셨었나요? 생각해본 적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반자동 반자동이요. 방식.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수동은 이제 영향이 안 된다 생각을 했고요. 대량은 방법을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 리스크가 크다 생각을 했어요. 이 대량은 반자동 자체도 워낙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긴 한데 대량은 말 그대로 언제 어떻게 그냥 회사 사업자 하나 접으면 되는 거지만 그 사업자가 결국엔 제 이름으로 접히는 거고 제 이름으로 다른 건데 계속 그런 법적인 문제가 생길 건 이건 크다. 뭐 두려움이 있는 그런 쫄보 같은 느낌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를 그거 아니고 다른 게 있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대량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반전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좀 더 그런 리스크를 사법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반자동을 시작한 것 같아요. 이 구매대행 자체가 근데 좀 집에서 혼자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 많이 만나고 다니시다가 이 구매대행업을 해서 혼자 좀 외롭게 사업을 진행하시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돌아다니고 워낙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사실 그 부침이 컸어요. 해외 나가고 무역업 하던 사람이 코로나 겪으니까 끝났죠.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일을 다른 식으로 잠깐 이제 국내 영업을 했어요. 그때 안전용품 국내 회사 이제 소개를 받고 알게 돼서 안전용품 쪽 이제 국내 영업을 하다가 다시 이제 또 빗장이 열리고 이제 해외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돌아가는데 즐겁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번아웃이 온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는 거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또 누굴 만나서 또 이걸 소개하고 또 뭘 하고에 대한 무한 반복적인 일에 좀 의식하지 못한 무의식의 지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 구매 대행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혼자서 진짜 일에 매몰돼서 동떨어져갖고 그냥 혼자 일을 하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아까 시작 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기축구도 갑자기 시작을 하고 그랬던 게 사람들이랑 동떨어져 사는 거는 절대 사회적인 동물인 사람이 아무리 성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조금 아니구나 한 번씩은 교류를 해야지 이런 구매된 혼자에 대한 현타가 조금은 덜 오겠다 생각은 들어요. 네, 이게 진짜로 저도 전업으로 뛰어들어서 하다 보니까 집에서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안 나가고 계속 그냥 일하고 그냥 뭐 배달시켜 먹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그냥 좀 약간 감옥에 갇힌 느낌이 어느 순간 들면서 이거 그냥 강제로라도 나가서 산책을 해야겠구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진입하기는 쉬운데 이 버티기가 너무 힘든 사업인 것 같아요. 인터뷰를 결심해 주신 것도 그러한 리프레시 용도 그런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요. 그 하시는 일을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지금 어떻게 이 프로그램 운영하시는지 잘 몰라요. 근데 고마웠어요. 저희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뭐 공짜로 해주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비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서 이거 힘드시겠다. 이거 되게 힘들겠다.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 이렇게 사용자들이 리뷰를 안 해주면 현타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너무 힘이 되는 말이긴 하네요. 진짜. 근데 그 무역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보통 출장 가시는 쪽이 어디 나라고?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오히려 메인은 잘 못 다녔고요. 제3세계를 주로 다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네. 뭐 동남아시아는 웬만한 데는 다 갔었고요. 좀 굉장히 특이한 건 아프리카 한 10개국 정도 다녔어요. 왜냐면 그쪽이 이제 천연가스라던가 그런 이제 광물자원, 천연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 대 정부로 일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 대 일반 그냥 작은 회사, 진짜 중소기업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끈을 연결을 해줘야지 이제 프로젝트의 승인이 나고 누가 이걸 시공하고 어디가 시행사고 이런 거를 소개도 하고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좀 소개하느라고 좀 굉장히 특이한 나라도 많이 가봤던 것 같아요. 약간 구매 대행 말고도 되게 다양한 이제 사업도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신 것들이 컨설팅 받은 것 중에 한 분이 사실 이제 저랑 개인적으로 또 얘기를 하다가 구매 대행은 시작일 뿐이라고 사업 이거저거 많이 생각하시라고 여기 매몰되면 정말 너무 인생 속이 되게 그냥 시간 쭉쭉 갈 수도 있으니까 그분은 한 3년 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만 가니까 이걸 시작으로 다른 사업 꼭 구상하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신 없어갖고 뭐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랬는데 좀 1년 지나 생각해 보니까 그래야지 이 구매 대행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른 넥스트 스텝이 없이 넥스트 레벨 없이 그냥 이것만 난 하다가 그냥 뭐 월 한 500만 벌면 돼. 나 이렇게만 벌어도 상관없어. 월 1000까지 벌면 좋은데 그 정도 안 해도 500만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사실상 큰 꿈은 없어도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 일조차도 오래는 못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저희가 넥스트 스텝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그 카페도 뭐 로켓크로스 뭐 이런 거 해놨었던 이유들도 물어보시고 이게 어디 지점까지 생각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그랬었을 때 저희도 이제 이거 구매 대행으로 월 좀 벌 수 있어요.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막 월 1000만 원, 2천만 원 안정적이게 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은 어느 구간 구매 대행으로 어느 정도는 놔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어느 정도부터 시작인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로켓크로스 강의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거의 1년 넘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또 프로그램 입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도 아마 그런 고민들을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저희도 그 반자동을 대표님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월 1000만 원 벌 수는 있어요. 사실 그냥 진짜로 갈아 넣으면. 근데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냐면 그 고생이 훤히 보이잖아요. 이렇게 뭐 돈이 많이 벌면 좋겠지만 그만큼 주문이 많다는 거는 내가 주문 처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만큼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그만큼 뭐 교환이나 파손이나 이런 CS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이제 점점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 뭐 구매 대행 하나로 월 1000만 원을 번다고 생각을 하면 완전히 내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이제 회의감이 들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 이 구매 대행 자체가 일단 진입성이 좋기 때문에 일단 진입을 한 다음에 또 다른 뭐 부업이나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또 순수익이 또 그만큼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가서 사입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지식을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서 파이프라인을 몇 개를 좀 더 뚫어놔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으로 구매 대행도 그냥 안 접고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을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하고 할 때 사업자를 막 뭐 10개, 20개 내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뭐 5개에서 많으면 7개 정도 낸 다음에 의미 있는 순수익.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있는 순수익이라고 하면 사실 뭐 막 유튜브에서는 막 1000만 원 막 이렇게 하지만 1000만 원 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의미 있는 순수익이라고 하면 뭐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만 나오게끔 이제 구조를 갖춰 놓은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 매번 소싱을 하게 되면 하루에 뭐 2시간에서 막 5시간 이렇게 갈아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자동화를 시키면 어떨까 싶어서 이 소싱기를 만든 건데, 그래서 이제 대표님도 이제 엔잡콘 소싱기를 쓰셨잖아요. 이제 써보셨을 때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 소싱기에서 나온 그대로 그냥 올리시냐, 아니면 뭐 가공을 하고 올리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세요. 대표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 설명 드리려고 인터뷰하는 게 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 뭐 잡담, 구매대행 전, 후 막 어떻게 구매대행 해갖고 그러고보다는 이 엔잡폼 소싱기 지금 2달 정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처음에는 그대로 가공되어 있는 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다 수작업을 또 했어요. 하나하나 여기서 이거 상품명 다 바꾸고 이 사이트 들어가봐서 이거 제대로 된 사이트 긁어온 거 맞는 건지 다 보고. 근데 한 일주일 해보니까 그럴 거면은 소싱기를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뭐 일단은 믿고 가보자 하고 또 한 일주일 또 넘게는 변경된 상품명을 그대로 써봤어요. 또 그대로 또 해보고 했는데 좀 불안하더라고요. 2, 3주 정도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알바분 한 분한테 이걸 트레이닝 시켜서 제가 하기에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변경된 상품명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이제 이런 그 유튜브용 조명이라고 치면은 그 유튜브 조명 밝기 화이트하고 쭉 나오면 거기서 제일 마음에 안 들고 좀 이상한 말 하나 지우고, 그리고 태그가 있어요. 옆에 태그 쭉 나오잖아요. 태그 중에 이 상품명이랑 가장 어울리는 태그 2개 넣으세요. 그래서 상품명을 제 거를 하나 만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변경된 상품명 나온 걸로 그대로 쓰지 않고 거기서 하나 지우고 태그 2개 넣어요. 태그에서 나온 단어 2개. 네. 가장 비슷한 걸. 그걸 알바분을 정해서 그렇게 생성된 상품명은 제 거예요. 또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렇게 변경 나온 거에서 그런 거를 조금 한두 번만 하면 이제 알바분도 다 이해되거든요. 그리고 태그에 좋은 단어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 없는. 그리고 이거를 제가 보통 알바분한테 40에서 50개 정도를 요청을 하거든요. 네. 한 분한테 제가 2분을 쓰니까 하루에 한 100개 정도의 상품명을 뽑아내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그것만 하다 보니까 저보다 나중에 더 잘하게 되는 식으로 뽑아내면 뭐 그렇게 조합이 된 상품명이지만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니까 그 상품명에 대한 태클 걸려본 적 없어요. 지금까지 아직 뭐 한 달 반밖에 안 됐지만 상품명 안 걸리더라고요. 기존에는 이 손가락으로 하던 방식으로 하셨을 때는 뭐 이런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었죠. 있었나요? 네. 아. 이건 이제 상품명에 대한 얘기고, 네.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이제 그런 어떤 제재를 또한 귀찮음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고요. 진짜는 매출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배송비 측정을 제대로 해야 돼요. 이것도 저만의 이게 스킬로 만든 건데 이것도 알바몬을 하나 써요 저는. 그래서 거기 나온 타오바 위안이 있어요. 그거 다 지워요. 다 지우고 타오바 사이트가 나오잖아요. 네. 그 사이트를 드려요. 그래서 그 사이트와 마켓에서 얼마에 팔리고 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 매칭에 정확한 타오비아 위안을 찾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 위안에 대한 배송비는 또 스킬을 알려드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배송비를 맞춰서 굉장히 정확한 타겟에 배송비를 넣어요. 근데 그렇게 넣어버리면 조금 마이너스 날 때가 있어요. 그건 광고비라 생각해. 그래서 팔리고 나서 보니까는 거의 마진이 뭐 없거나 5%거나 막 이래버리는데 그 비율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나머지 것들이 팔려서 그걸 커버되고 팔렸기 때문에 마켓 점수 올라가고, 그래서 조금 더 배송비를 타이트하게 그 알바분을 한 분을 또 해가지고 잘 거기에 특화되게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진짜 하나 자체가 상품명도 제재도 피해가게 되고 이것도 나름대로의 그래도 배송비가 좀 더 정확하게 거기 타오바 위에 나온 것보다는 이게 얼마에 팔렸다는 그 가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더 타겟팅을 잡아가서 그런지, 그리고 나서 그게 3월 달부터 많이 달라진 거예요. 이 많은 분들이 이거를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막 이렇게 마진율을 막 무조건 막 40% 이렇게 잡아놓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주문 전환이 일어나지가 않는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역마진이 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그냥 뭐 진행을 해버린다던가, 아니면 마진이 안 남아도 그냥 광고비라 생각하고 진행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셔서 이제 마켓 짓을 올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마음이 쓰라리게 하고 좁아지고 이렇게 이거 손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더 크게 생각하면 이거는 재고를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고비가 전혀 들지도 않고 알바 비용만 들어가면 되는 소싱기 들어가고, 그걸 비용으로 생각을 하는 조금의 전환만 하면은 비용이 아닌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바뀌는 상황이 돼요. 근데 진짜 손해는 이제 CS죠, 사실. 그건 다른 문제긴 하지만 그게 이제 손해지. 그렇게 배송비 조금 잘못 측정돼 갖고, 잘못 측정된 게 아니에요. 저는 제대로 측정했는데 뭐 마켓 안에서의 뭐 쿠폰 활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조금 마이너스 되고 내 원래 한 10% 마진 봤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 건 비용으로 생각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이제 소싱기를 한 2달 정도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쓰기 전과 쓰고 나서 좀 달라진 점이 있으실까요? 매출액 많이 달라졌고요. 근데 매출액으로 놓기에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 2월은 워낙 비수기였고요. 3월달부터 3, 4, 5월은 그래도 좀 나오는 매출 기간이니까 좀 더 봐야겠지만, 사실 매출액 차이가 표면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이는 건 매출 차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그 소싱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줄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 저는 더 컸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소싱기 하다 보면 이제 업데이트 해야 되고 타오바오 자체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소싱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그런 스트레스들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 예.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지금 최근에 또 한 며칠간은 저는 아무런 문제가 좀 없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여기 조금만 더 업데이트 해주고 그것만 없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건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대표님 그 매출을 보니까 뭐 이번 2월에 1,500, 3월에 2,000 이렇게 지금도 성장을 하고 계신데 혹시 뭐 대표님 생각하는 비결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매출 앱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저도 그걸 굉장히 처음에 시작할 때 예민하게 생각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예민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알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주문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매출액은 매출이 나와야지 이제 고용도 더 하게 하고 조금 비용 써가면서 내 마진이 안 들어들게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저는 항상 주문수를 신경을 써요. 오늘 주문 몇 개 들어왔는지, 이번 주 주문 몇 개 들어왔는지. 주문수가 상당히 달라졌어요. 이 소싱기를 쓰면서부터 제가 좀 마음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 안 드린 게 소싱 할 때 소싱 그대로 뭐 상품명 만들고 이제 배송이 정확하게 측정하고 올리냐 아니에요. 저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오늘 150개 소싱이 됐으면 150개 다 봐야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올렸었는데 올린 지 얼마 됐지? 그 저희만의 감이죠 이게. 이건 올리면 안 돼. 이거는 그래 이거 올린 지 꽤 됐다. 어차피 한 1,500에 3,000개 돌거든요. 새로운 거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용도가 사용 용도가 이제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좀 다른 모양이라던가 기능이라던가 색깔이라던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거를 아는 데까지 저는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면 소싱에서 나오는 150개를 하나하나 이거 무슨 공부하듯이 연구하듯이 고를 게 아닌 그냥 딱 스킵 쭉쭉 하듯이 하나 상품명 한 개 하나 보는데 한 15초에서 20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트레이닝도 해가면 그러면 추려드는 게 한 88, 90개 될 거예요. 다 지워질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자기만의 것이 돼서 주문수가 제가 작년에 좀 그래도 나왔다고 했을 때도 한 15개에서 20개 많이 나와야 30개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2월 딱 이거 쓰고 2월 말부터 평균 제일 안 나와도 20개 주말도 상관 주말에 원래 좀 확 줄잖아요. 놀러 가고 그러면 벚꽃놀이 할 때 좀 확 줄고 그래도 무조건 20개 그리고 오히려 많이 나오면은 미치겠더라고요. 이제 한 막 40개, 50개 나와버리면 그러면 이제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근데 하루는 괜찮은데 2, 3일이 연속 4, 50개 나와버리면 맞아요. 이거는 그래서 매출에 물론 보긴 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매출 얼마나 하지 보긴 하지만 주문수 줄어들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그러니까 20개 언더로 안 떨어지게 어떻게든 간에 광고는 저는 안 하지만 뭘 고민을 하게 되겠죠. 왜 떨어졌지 하고 광고도 할까 뭐도 할까라는 주문수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멘탈적으로 일단은 주문수가 많으면 맞습니다. 몸적으로는 힘들지만 멘탈적으로는 그래도 좀 많이 들어왔네 이렇게 돼서 좀 힘이 나는데 이게 주문이 확 줄어들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좀 약간 불안한 그런 마음이 많잖아요. 객단가를 높이라고 하는데 객단가가 2만 원 언더가 되는 거는 좀 저도 이제 문제가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2만 원 언더가 왜 안 되냐면 한 개 주문 들어오는 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2개 들어온 것도 있고 3개 들어오면 그러면 이거 10,000원짜리, 9,000원짜리, 8,000원짜리라고 해도 3개 들어와 버리면 이거 2만 원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객단가를 너무 심각하게 신경 안 써도 한 2만 원 초반만 돼도 20개는 벌써 5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50만 원이면은 저는 남은 게 없어요. 50만 원이 거의 나가는 비용이 다 끝나더라고요. 하루 50만 원이면. 근데 50만 원 무조건 넘어요. 주문수가 20개 넘어가면 어떻게든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마음적으로는 사업하는 입장이니까는 마인드 컨트롤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주문수를 고민해보는 게 더 좋지 않나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지금 사업자를 혹시 몇 개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사업자는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운영해서 2,000까지 끌어올리셨네요. 2,000이었고 지금 4월달 지금 13일이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 본 게 1,600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 달은 더 많이 나오고 역대급이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난주에 갑자기 주문시 막 평균 30개 이상 나오고 그러니까 자료 정리할 거며 대량 등록도 할 거며 그리고 또 송장 저는 아직 그 쓰는 거 중에 이제 몇 가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송장 등록해야 되는 걸 지금 쓰고 있거든요. 송장 등록까지 하려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거 송장 등록 안 하고 자동으로 가는 걸로 너무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뭐 샵마이나 셀로 이런 거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셀로를 쓰는데 송장 등록해야 되는데. 그냥 붙여넣기 하고 발송 처리하면 그러니까 그 작업이라도 어쨌든 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라도 밀리면 이제 그 다음 날은 80개가 돼.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꼬이게 되는 상황이 돼서 BPO, APO로 나눠요 저는. 그러니까 Before Purchase Order. 그러니까 주문이 나오기 전까지 해야 될 일들. 이거는 사실 저는 거의 알바분한테 다 된 것 같아요. APO는 After Purchase Order인데 APO를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 혼자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제 좀 어떻게든 좀 나눠서 이거를 알바분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고민을 조금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패키지랑 나름대로의 그 유대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그렇게 싸진 않아요. 근데 더 싼 데도 저도 알고 이제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내가 물어봤을 때 대응하고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 얼마나 빨리 대응해 주냐. 그리고 대응 방식이 진심으로 알아보고 대응하는 건지 아닌지. 그걸 제가 지금 쓰는 데는 비싸진 않아요. 근데 싸진 않는 그냥 일반적인 데인데 굉장히 지금 잘 돼 있어요. 서로 다 알고. 제가 그 한 군데 배대지만 쓰는 거를 이분도 알아가지고 그 배대지도 알아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더라고요. 배대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요즘에 알리랑 테무 뭐 이런 것 때문에 구매 대행이 망했다, 이제 뭐 끝물이다 막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작년 말 그러니까 1월 초에 이 관련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3월 달에는 뉴스에서 이제 대중 매체에서 나오는 영상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4월 6일 날
테무를 통해서 하나 주문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들이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4월 13일이죠. 아직 도착은 안 했고요. 근데 여기서 메시지 날라온 건 23일까지, 그러니까 주문하고 나서 18일인가 19일까지 못 받으면 얼마를 보상해드린다는 거 이미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도 엄청나게 많은 광고 그 메시지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굉장히 잘 났어요. 상품의 품질이나 정도는 어떤지는 저도 받아봐야 알겠고, 그리고 써본 사람들은 거기다 나쁘지도 않고 뭐 그렇게 좋지도 않다라고 하는데, 저희 이제 아직까지 통상적인 생각은 크모비는 절대 못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크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짜잘한 거 외에, 그리고 들어보면 다 짜잘한 거거든요. 큰 걸 못할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알리템을 분명히 쓸 거예요. 전 세계 사람이 다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쓸 건데, 이 네이버를 제치고 네이버 정도 쓰려고 쿠팡이 노력한 게 10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가서 검색을 하지 쿠팡 가서 검색 아직도 많이들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한 10년 지나니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글 가서 검색해서 정보 얻고 아마존 가서 검색해서 사는데, 우리나라는 그 모든 거를 다 네이버에서 뭐 물어보든 사든 뭐라든 다 네이버에서 사는데, 이 습관을 고친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고쳐진다고 해도 앞으로 10년 이상은 그 습관을 고쳐서 알리테무가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만큼의 그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네이버를 검색 안 하고 알리테무를 검색하는 시대가 오면은 그때 위기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이게 견제 대상, 경쟁사일 수는 있어도 위기라고 얘기하기에는, 왜냐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렇게 많은 구매 대행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다 경쟁이 되면서 이거 위기다, 너무 많은 사람이 구매 대행 한다, 이것도 위기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쟁사가 늘어났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랑 생각하는 게 거의 결이 맞으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얘네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모비 쪽 방향성으로는 얘네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기분이 나빠도 반품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얘네들이 감당을 할 수 없을 텐데, 어차피 우리는 크모비 방향성으로 올리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어도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우리나라 민족은 그냥 웬만하면 다 네이버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걔네들 그 알리나 테무 앱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가져갈 파이 같은 게 조금은 줄지 몰라도 확 줄어들고 위기다 이런 거는 저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알리테무 때문에 구매 대행 자체가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알리테무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알리테무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관부가세 150불 이하 이거 좀 바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알리테무 때문에 해외 직구에 대한 문제점을 정부에서 뜯어 고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뜯어 고치는 법적인 문제들이 알리테무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해외 구매 대행 하는 사람한테 모두 적용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150불 이하로 쪼개서 받아버리면 내가 1년에 몇 억을 해도 사실상 상관이 없어요. 그럼 관부가세 안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이상한 거긴 하지만, 그거 정책 바로 바뀔 것 같고요. 이제 얘네 때문에 정부의 정책 변화는 항상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거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긴 그 150불 이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직구를 하고 좀 싸게 구매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더 낮춰지거나 하게 되면 아니 굳이 뭐 그 관부가세 내면서 가격 경쟁도 안 되는데 싸지도 않은데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많은 초보자들이 이제 초반에 이 구매 대행 사업을 하면서 많이 그만두는 이유가, 이게 정말 될까 하는 좀 불안감이 크잖아요. 처음에 뭐 50개씩 올려라 이런 걸 뭐 따라서 뭐 50개씩 계속 올리다가 뭐 한 1000개 정도 올렸는데 뭐 주문이 뭐 하나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이런 방식으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속을 못하고 그냥 다 접어버리는데, 대표님은 어쨌든 지금 2000까지 끌어올리고 계속 진행을 하시고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진행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무슨 이유로 그 포기를 안 하고 2000을 달성할 때까지 지속을 하셨는지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감히 그런 사업은 이렇게 하니까 괜찮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할 그런 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질문은 굉장히 좀 어려운데, 편하게 친구들한테 술자리에서 얘기하듯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밥하는 사장님이라고 김승호 회장님, 지금은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 책을 제가 한 10몇 년 전에 한 번 봤어요. 그때 당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미 성공을 그때도 하긴 했지만 성공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예요. 사장을 대표를 한다는 건 굉장히 고달픈 인생을 살 자신이 살려고 한다는 걸 일단 깔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고달픔이 힘든 고통이 아니라, 그 운동하고 나서 뭐 어려운 거를 겪고 나면은 희열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뭐 호르몬적으로 나오는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거면 사업을 하는 거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인생에 사업하지 않으면 인생에 성공하지 않은 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돈을 벌지 못한 인생은, 돈 많이 벌지 못한 인생 좋은 인생은 아니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내재적인 나의 즐거움, 재미,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사업을 해야지. 이거 1000만 원 벌 수 있을까? 매출 잘 나올 수 있을까? 그럼 그게 기술적인 얘기거든요. 마인드적인 게 안 돼 있으면 기술적인 걸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마인드에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번 달에 이번 주 왜 이렇게 안 나왔지? 왜 매출 안 나왔지? 그 고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맞는 거고요. 그 걱정해야 되는 건 안 돼. 그거는 기술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까? 근데 마인드가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치열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업의 길을 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거는 바로 무너지죠. 바로 다음 달에 그만둘 거고, 아니면 그 해에 분명히 그만둘 거예요.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았을 때 나중에 굉장히 기뻤던 그런 호르몬적인 기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못하죠. 근데 다들 뭐 한 20살 이상이면 느껴봤잖아요. 남자는 이제 군대 갔다 왔을 때 그때 당시 힘들었지만 사실
살짝의 뿌듯함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그거 훈련했어. 내가 2년을 갔다 왔어 하면서 뭐 공부를 했는데 내가 그 공부를 어떻게 했자고. 그때 당시에는 뭐 되게 힘들었지만 좀 지나고 나니까 그 치열했던 삶이 조금은 이렇게 웃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뿌듯함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은 굉장히 힘들 거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힘들 거지만 그 힘든 치열함이 나중에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게 성공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어요. 실패를 하더라도 그 치열한 삶이 나의 인생의 기억이 있는 거는 굉장히 흐뭇할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래도 이제 성과가 당연히 나오잖아요. 열심히 살면 열심히 해서 힘들었지만 이 성과가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 뿌듯함과 기쁨 이런 게 그래서 더 이제 열심히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좀만 더 하면 되겠지. 조금만 더 하면 더 성과가 많이 나오겠지. 좀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거에 대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이제 그냥 뭐 본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와서 집에 와서 그 즐기는 여유 같은 것도 그거에 대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다 이제 각자의 행복 포인트가 다르겠지만 일단은 사업을 한다는 거는 좀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체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돌아온다라는 것만 바라보고 열심히 진행을 하면 이 구매 대행 사업이라든지 다른 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성공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랑 좀 이 생각하는 게 좀 비슷해서 좀 신기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한 지는 정말 얼마 안 된 거고요. 당연히 돈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해야 되고 지금도 그 생각은 당연히 갖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얘기로 빠지는 거지만 그런 사업에 대한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이게 월천만 원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야구를 좋아해요. 제가 야구 이제 예전에 하기도 했고 그냥 조기 야구 식으로 해서 사회야구를 하기도 했는데 작년에 LG가 우승을 했어요. 저 LG 팬이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우승했어요. 가서 어떻게든 피부에서 보기도 했고요. 근데 그 암흑기 동안 우승하지 못한 20년 넘게 그 세월을 거친 선수들도 있어요. LG를 되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지금 딱 생각나는 건 박영택 선수가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야구도 잘했고 지금도 해설가로 잘 나가고 있고 너무나 유명한 선수지만 우승 못했거든요. 그럼 그 선수가 지금 생각하기에 암흑기로 생각하고 흑역사로 생각하고 나는 우승을 못했네.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요. 그 치열한 20년을 LG에서 우승은 못했지만 우승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스태프들과 선수들과 땀을 일구었던 그 시간들이 실패라고 절대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설사 월 1,000만 원 못 벌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다가 1년 했는데도 안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1년 동안 열심히 한 팩트는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자기만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를 너무 자신 있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기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면 다 아시잖아요. 월 1,000만 원 매출은 이거는 그냥 뭐 당연한 거고 월 3,000원, 월 5,000 이게 어떻게 되나 스케줄적인 문제지. 그 순수익 200은 대부분 이렇게 좀 하잖아요.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 의심은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의심을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한 자신을 그냥 생각하고 믿고 상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되게 아름다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저도 그러지 못했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김승우 회장님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그냥 1억 벌려면 1,000만 원을 벌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냥 그것처럼 우리가 뭐 순수익 1,00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순수익 100만 원 달성하면 되잖아요. 100만 원 달성하고 또 200만 원 달성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1,000만 원이 되는 건데 물론 뭐 직장을 다니고 하면은 안 되겠지만 이 사업이나 이런 좀 고배 개념으로 돈을 버는 느낌으로 가게 되면 그냥 열심히만 하면 달성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대부분이 한 95% 이상 다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열심히 하는 내 모습이 이제 내 모습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가지고 그냥 끈질기게 하면 결론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을 넘어가서 뭐 사입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파이프라인을 생각하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 이 구대 안에서 봤을 때는 흔히들 말하는 후자 상품이라고 하죠. 가장 많이 하는 쪽이 쿠팡마켓을 통해서 사입해가지고 판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저도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거에서 진짜 주문 확 늘어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때는 정말 차근차근 직원도 사무실도 내야 되고 그러지 않고 부탁되고 사입 시작해서 주문 빵 터지면 오히려 더 이거 죽어나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 중이고요. 그래서 그게 아닌 제가 예전에 이제 무역 회사 다니고 직장인이었을 때 알던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 상품 반대로 구매 대행을 제가 사업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한국 상품을 그 사람들한테 보내는. 그러니까 한국 상품이라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상품을 걔네들한테 보내는. 흔히 많이 하는 쇼피죠. 이제 쇼피로 해서 많이들 하는데 뭐 쇼피를 입점을 하든 아니면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하든 그쪽이 더 마인드적으로는 단단하게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막연한 구상입니다. 그렇게 한 두 가지. 그러니까 역직구를 생각을 네, 하신다는 거죠. 원래 구매 대행을 하면 역직구 할 생각은 좀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사입을 해서 로켓크로스를 해야겠다. 아니면 뭐 브랜딩을 해가지고 자사몰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역직구 한다는 그 발상은 참 신기하네요. 이게 왜냐면 제가 이제 무역으로 해외 수출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도 여기 나온 대로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이 브루스인데 브루스 그거 또 구해줄 수 있지 않아? 너 개인 사업한다면서 지금 요즘도 연락이 와요. 뭐 개인 사업하는 거 괜찮아? 뭐 문제 없어? 아직 안 망했어? 뭐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이거 너 한국에서 아니면 어디서든 간에 이거 구해줄 수 있어? 그런 문의가 오니까 이제 그걸 제가 찾아서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리고 이미 벌써 어느 정도의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그런 커넥션은 있고 결제 문제에 대한 거에 대한 리스크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 저는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쇼피 쪽도 저희도 나중에 공부를 한번 좀 해봐야겠네요. 저도 쇼핑은 안 해봤지만 가장 사실상의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배송해서 어떻게 결제 받을 건지 이때 끝이잖아요 이게 다. 이 세 가지만 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쇼피에서는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관부가세가 나라마다 너무 진짜 뒤죽박죽으로 돼 있어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딱 그 지정을 해서 거기 너 이거 어떻게 통관할 건데? 라고 하는 거를 다 이미 다 계획이 돼 있어서 이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점만 해결되면은 제조 생산 결제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쇼피에서는 딱 거기 하나 더 들어가는 게 관부가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는 게 있으니까는 거기서 다들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막 바꾸거든요. 쇼핑 이제 그런 정책들이. 그런 것들만 대응을 잘하면 어차피 그렇죠. 뭐 네. 중국 구매 대행이든 뭐 역직구든 다 그냥 똑같은 거죠. 네, 물건 파는 거 똑같으니까. 오늘 또 대표님한테 하나 배웠네요. 쇼피는 저희 지금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는데 그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봐야겠네요. 일단 이 반대동 시작하고 뭐 구매등 시작한 것처럼 그거 뭐 만들고 하는데 돈 들고 4시간 투자 되겠지만은 한번 해봐서 손해 나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올려보고 한번 박스 만들어서 보내보고 손해 났네 하고 이제 그거는 시간이 나의 물리적인 시간이 되는 한에서는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좀 접근성이 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야 이게 좀 정말 간단하게 보면 이 5천만 시장이랑 60억 시장이랑은 60억은 정확히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이랑은 당연히 얘가 더 훨씬 큰 거는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기능 중에 배송비 아까 타오바오 가격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측정한다는 방식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자동으로 배송비 측정하는 걸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오픈할 건데 그것도 이제 타오바오 가격 가져와서 이제 그거랑 기존 가격 판매자 가격이랑 매칭해서 이제 배송비를 산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이제 런칭하면 써보시고 한번 더 피드백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봤었을 때 아까 타이트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배송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 알바분한테 타오바오 나온 단가를 안 드린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그것까지 오리면은 기준을 오히려 더 헷갈릴 것 같아서 그걸 빼고 예를 들어서 이 LED 조명 등이 네이버에서 2만 원에 판매된 걸로 이제 측정이 됐으면 이제 타오바에서 링크 잡은 걸로 해서 들어가서 보면은 그 네이버에 2만 원이 어떤 걸 옵션명이 돼 있잖아요. 옵션명 돼 있고 그 옵션명 똑같이 타오바에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거기 위안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배송비가 정확히 나오죠.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50위안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계산 때려가지고 이거 배송비 얼마 측정했구나. 그럼 거기서 좀 더 낮게. 그렇게 타깃을 지정해서 들어가 버리니까 무조건 그 팔린 거보다는 조금 낮게. 대신 거기서 배송비가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데 배송비 또 측정 리스트 주거든요. 배송비 얼마라는 게. 이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빼버려요. 그런 식으로. 또 다른 얘기로 들어가면 이제 알바고 어떻게 교육을 해요? 거기서 또 이제 막히거든요.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거. 근데 그거는 정말 많이 이렇게 나가보기도 하고 또 다시 교육해보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얻어지는 이렇게 교육을 해야지 이해가 빨리 되구나. 그리고 면접은 아니고 처음에 통화하고 교육했을 때 이분은 오래 할 수 있겠다. 그 감 잡는 것도 사실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 어떻게 쓸 거에 대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된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 한 명은 그렇고 딱 2명만 만들면은 이 구매 대행 엄청나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 나같이 만들어놓으면은 왜 저랑 해요? 나가서 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닌 나의 매력을 가지고 난 혼자 하는 것보다 당신이랑 하는 게 더 좋아. 나 그렇게 많이 안 벌어도 돼. 분명히 그런 사람 많거든요. 왜냐면 자기는 사업하고 싶지 않고 대신 너랑 같이 일하고 싶어. 그런 매력을 내가 가질 수 있냐. 그리고 그런 소양을 가지려면은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주말에 책도 보고 사람들 좀 만나고 그런 소양을 가져서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지 나 같은 사람을 또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인 것 같아요. 아까 다시 돌아오면은 그렇게 측정해보면 그거 쪼신게 충분히 이 정도 만드실 능력자들이시면 그거 배송 측정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헤이셀러 쓰신다 했으니까 이제 양식 내보내는 거. 뭐 지금 퍼센티, 린델리, 뭐 헤이셀러 이렇게 3개 양식 내보내는 거 만들어놨거든요. 그게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알아서 다 이번에 상품명이랑 타오바오 다 추출되고 대표님께서 한번 걸러 놓으시면 이제 클릭 한번 하면 이제 자동으로 양식이 이렇게 다 나오게끔 하는 거 이렇게 개발을 해놨어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용 방법에 대한 영상 준비해야 되니까 그거 영상 찍고 이제 저희가 일단은 배송비 자동 추천이랑 그다음에 그 엑셀 양식으로 보내기 이거 2개는 지금 완성된 상태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 자동으로 보내는 것도 한번 봐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걸 저희가 지금 타오바오 뭐 계정 밴당하고 막 이러셨다고 했는데 네. 사실 거기에서 다 이슈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예 계정 필요 없이 진행하는 방식도 지금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따로 할 것 같긴 한데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막 계정 터지고 막 아니면 잘 안 된다, 막 수집 안 된다 이런 이슈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상적이게 이제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나중에 갔었을 때는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그거에 있어서 개발을 좀 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쨌든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와서 말씀 나눠보니까는 계속 고민하셔 하긴 이걸 만드신 분들이라면은 더 발전시키려고 고민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여기 독자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저는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아, 네. 나중에 CS 부분이거든요. 아, 이거 되게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매출이 나오면은 그 비율에 따라서 무조건 CS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굉장히 교육을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거 사람을 알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왜냐면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멘탈 다 붕괴되고 일하기 싫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번 주 일만 딱 얘기해도 이번 주에 파손 3개 그리고 교환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10개 좀 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하나 다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다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통화 저는 추천을 드려요. 무조건 통화하라. 통화해서 이 사람의 목소리 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자꾸 말을 걸어서 5초 10초 만에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사람 50% 주고 퉁치면은 그냥 오케이 때리겠다. 아니면 이 사람은 답이 안 나온다. 무조건 방송 때리고 큰 호비 경동 화물 비용까지 다 주고 빨리 주고 통화 끝내고 여기는 스트레스 안 받아야지. 그리고 이 사람은 좀 울며 그다음에 제가 해봤자 남는 거 없어요. 그래서 뭐 징징징징 울면은 그래요. 그리고 또 제가 다른 거 저희 밖에 보고 이거 살 때는 좀 더 싸게 드릴 테니까 어떻게 안 될까? 이렇게 징징대면은 그냥 해줄 것 같은데라는 사람 이런 케이스를 쭉 만들어서 빨리 통화해서 이 사람 어디에 어느 케이스로 가서 내가 CS를 진행할지를 알면은 그래도 조금 기계적으로 CS도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더 스트레스 안 받는. 저는 무역하고 사람 그렇게 많이 만났는데도 이거 시스템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케이스를 쭉 정해놓으니까 오늘 오면서 하나 그냥 CS 처리했어요. 만데 보니까 그게 책장이거든요. 근데 좀 기스가 나고 이렇게 좀 다 해줬더라고요. 이렇게 해갖고 교환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바로 통화해서 또 받아도 그렇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좀 설명을 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는 이거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써야 되고 그래서 교환 요청한 거고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요 이거 조립은 되시냐니까 조립은 된다고. 그럼 여기서 또 6만 원짜리니까 얼마까지 아직 한 2만 5천 원 정도로 드리면은 쓸 수 있겠어요. 그러면 되게 애매하다 그러면 그럼 제가 그럼 이렇게 남는데 50% 드릴게요. 그럼 5천 원 차이거든요. 그럼 3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묵음 시간이 있죠. 빨리 파악을 해서 안 그러면은 이거 교환이면은 그 사람 공동화물 비용에다 뭐에다 해갖고 진짜 그냥 오늘 마진 다 날아가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케이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에 대한 케이스를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맞춰서 하자라고 제가 옛날에 영업할 때 적었던 거예요. 처음 만나면 이런 얘기 해야지 저런 얘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노트를 적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면은 조금 스트레스가 좀 덜할 거예요. 왜냐면 말이 안 통하면 끝까지 안 통하기 때문에 예, 거기다 에너지 쏟아봐야 결국은 어차피 우리가 맞아요. 고객한테 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 하면은 그냥 다 내주고 그냥 저번 달 매출이 그냥 줄었다. 그냥 순수익이 그냥 저번 달에 이 정도 좀 덜 나왔다. 그냥 정신 승리하고 그냥 또 이제 넘겨버려. 그런 손실이라기보다는 또 빨리 저도 아직 그 마인드는 안 됐거든요. 무조건 손실이니까 손실인데 비용 처리 됐구나 하고 이제 비용 처리식으로 맛있는 거 사 먹었네 하고 그런 식으로 비용 나갔네라고 식으로 생각하면은 다시 또 그렇게 처리만 잘 되면 이거는 달콤한 말이 아니라 깔끔하게 CS 처리해주면 또 삽니다. 오히려 또 저한테 사더라고요. 그거를 처리해줬으니까 이거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고 사더라고요. 또.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이상한 이 구매 대행에서는 나오기 힘든 단골 아닌 이상 단골이 돼버려서 이제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CS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시나리오 만들어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처리하면은 스트레스 조금 더 덜 할 거예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CS를 응대를 잘 해주면 전화번호를 또 저장해놨다가 막 1년 뒤에도 연락 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냥 내 감정 안 상하게끔만 잘 하면은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 CS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꼭 진짜 어렵잖아요. CS가 거기서 무너진 사람도 저는 많이 있는 걸로. 맞아요. 너무 이거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제 주문 들어오고 뭐 하고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해서 그냥 접어버리는 사람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CS 때문에. 맞아요. 이게 사람이 지친다 막 이러면서 엄청 힘들어하다가 그냥 매출이 그냥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도 안타깝게 그냥 접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참 저도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이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아이템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주문을 하잖아요. 타오바오에서 왕방으로 얘기할 때 이거는 무조건 CS 터질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 판매자한테 더 강하게 얘기하죠. 더 강하게 얘기하고 그 배대지에다가도 이거 문제 많을 것 같으니까는 하고 감이 생겨요. CS가 안 생기게 만들 수 있는 그걸 줄이죠. 그렇게 줄인다고 해도 이제 경동화물이나 얘네들은 그냥 지 맘대로 던져버리면 어쩔 수 없이 생기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아이템들 이거는 CS 생길 것 같으라는 걸 그 감도 생길 거예요. 분명히.
어떤 얘기인지는 아실 거예요. 예. 저도 이제 뭐 포장 보안이나 이런 걸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한여름에 택배 기사분들이 더워 죽겠냐고 무조건 집어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던졌을 때 안 부서질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이 정도는 던져도 안 부서지겠는데 하는 것들은 그냥 포장 보안 아예 안 해버리고 그냥 보내버리기도 하고 이런 게 생기는 것 같긴 해요. 네. 참 그러고 보니까 배울 게 많은 사업이네요.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진입은 이걸로 하되 다른 사업을 꼭 해야 된다. 이게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나가면은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뚫어놓으면 나중에는 이제 이것도 직원을 맡겨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면 정말로 좀 약간 효자 같은 느낌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케이스 카우 만들어 놓고 다른 사업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두 분도 약간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진짜 많이 있으시죠. 진짜 컨설팅을 저희도 적지 않은 인원을 이제 해보면서 진짜 그래도 고민 출자분들도 많이 오셨던 게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소싱이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 고민인 거잖아요. 결국엔 매출이 나오더라도 지속 부분에 있어서 지속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지금 잘 사용을 그래도 해주시고 저희도 최대한 또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또 개선해서 또 더 좋은 방향으로 또 만들면 좋을 것 같고 또 아이디어 있으시면 아까처럼 또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 또 언제든지 이 피드백 반영해서 접목시킬 수 있으니까. 대표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실 거 있으신가요? 구매 대행으로 해외 직구를 많이 사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한테는 이걸로 사업이 될까라고 의심하지 말고 일단은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처럼 초보 단계 막 벗어나신 분들은 저랑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잘 더 많이 고용을 하고 어떻게 잘 교육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직 가보지 못한 고매출자들 분들은 좀 찾아다니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많이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